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다한방병원의 최소영입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는 한의학이 참 훌륭한 학문이지만 예전 동의보감 한의학이 지금 한 400여 년 지나면서 좀 잘 이제 생활 학력도 바뀌고 질병 패턴도 바뀌니까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을 새롭게 온고이 지신하는 마음으로 현대학, 과학하고 같이 접목해서 한의학을 좀 더 강한 의학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전을 시켜서 그런 새로운 한의학으로 이제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적용을 하니까 잘 낫지 않는 그런 환자들도 잘 치료가 되는 그런 폭발적인 파워풀한 그런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설명하고 또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유튜브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망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건망증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고3 여자 아이를 둔 어머니이신데 학원 갔다 와서 아이가 배고프니까 국수 좀 비벼달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고서는 엄마는 이렇게 국수도 삶고 이렇게 잘 비벼서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자기가 다 먹었답니다. 그 먹으면서 내가 왜 이걸 먹고 있지? 나중에 다 먹고 나서 이게 아이가 샤워하고 나온 다음에 나 국수 줘 그랬더니 내가 다 먹어버렸죠. 뭐 이게 1등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건망증은 우리에게 재미도 주지만은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반드시 그 건망증이 왜 생기느냐를 우리가 많이 시범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망증은 단순한 뇌 이상은 아닙니다. 기억장애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물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잊게 되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지적장애라든가 뭐 사회생활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최근에 학술적인 보고들이 많이 나오면서 건망증이 이제 우리가 심각한 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건망증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길 것 같아요? 왜? 뭐가 이유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건망증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3가지 원인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일 큰 첫 번째 이유가 위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위장 때문에 건망증이 생길까? 좀 잘 연결이 안 되죠. 뇌도 위와 장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분해되고 그래서 영양 물질이 되면서 그것을 받아서 뇌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장으로부터 어떠한 영양 물질이 공급되느냐에 따라 뇌 신경세포의 상태가 건강하냐 탁하냐, 뭐 더럽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위와 장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건망증도 위장과 관계 있다는 생각을 금방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좀 빨리 잡수는 그런 민족이죠. 세계에서 제일 빨리 잡수는데요. 우리가 밥을 빨리 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입안에서의 소화나 해독 기능을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먹으면 그냥 꿀떡 넘기시잖아요. 뭐 돼지고기 싸 먹어도 이렇게 쌈 싸 먹다가 집에 지금 방금 넣었는데 또 쌌고 있잖아요. 이 입안에서 구강에서 이루어지는 소화 기능은 엄청난 거예요.
이 침이 갖고 있는 그것은 거의 모든 발암 물질의 95%가 다 거기서 침에 의해서 분해가 독소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다 분해가 되고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다 여기에서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치아로 이렇게 저작을 해가지고 미세하게 깨서 내려보내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분해하고 소화시켜서 내려보내는 그러한 것들을 위장이 불편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넘겨버리고 막 집어오면 위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음식이 분해가 되지 않고 찌꺼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그 안에서 이제 부패하고 뭐 그러면서 부패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담이라고 얘기했죠. 이 담이라고 하는 물질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위하고 장에 끼면서 위장이 상당히 많은 독성 환경이 조성이 되고 위장이 또 담 때문에 굳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나가서 암을 만들어내고 또 그 나가서 모든 그 전신에 다 그 담이 낀 피와 림프액이 섞여서 나가면서 다 여기저기 퍼져 나가면서 이제 병을 만드는데 뇌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이 온몸으로 퍼져 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약한 데로 가요. 약한 데로.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고 뭐 모니터 많이 보고 뒷목이 안 좋고 그러면 여기 담이 다 끼는 거예요. 약한 데로. 또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이 끼는 거예요. 또 자궁이 약한 사람은 자궁에 끼고요. 뭐 간이 약한 사람은 간에 껴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관절이 약한 사람은 관절에 껴서 류마틱 관절염을 또 만들어내고요. 또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피부에 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만들어내죠. 아무튼 간에 뇌가 기능이 좀 약해져 있는 사람들은 뇌로 가가지고 이 담이 이제 뇌세포에 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좀 먹방이 우리 저 언론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굉장히 그것이 즐거운 문화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뭐 굉장히 그런데 이거 진짜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야식이라든가 폭식, 과식 이런 것들이 또한 이런 담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독성이 있는 음식. 그래서 저는 이걸 좋지 않은 식습관의 5종 세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급, 야, 폭과 독 이러한 식사 습관을 갖게 되면 담이 잘 생기는데 특히 뇌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뇌에 장애가 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 EAV라고 하는 검사 기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발명한 기기인데 이 위장에 있는 담 독소가 뇌로 간 사람은 금방 EAV에 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망증이 있거나 나중에 치매에 걸리거나 아니면 중풍 가능성도 있게 되는 그런 뇌 문제를 이제 우린 검사해서 알아낼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죠. 일단 이러한 그릇된 식습관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담 독소가 뇌 세포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뇌는 이제 이런 뇌 세포로 보면 이게 뉴런이라고 하는 건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뇌 신경 세포 하나하나를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뉴런이 뇌세포가 그냥 한 줄기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세포들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연결 부위를 여기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그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되고 이러면서 막 전달되면서 기억이 뇌 신경세포에 이렇게 파급이 되면서 기억을 이루어내는 것인데 여기를 이제 시냅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혈관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기관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담이 끼면 이 기억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 독소를 제거를 하면 위장이 우선은 소화도 잘 되고 깨끗해지면서 피가 맑아지면서 뇌세포에 맑은 피를 보내게 되는 2차적인 효과를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냅스에 형성되어 있던 그런 담이 이제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기억이 정보가 전달이 돼서 기억이 되살아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꼭 씹어라. 밤에 먹고 자지 말아라. 폭식하지 말아라. 과식하지 말고 알맞게 먹어라. 그 다음에 독이 있는 음식 같은 것들을 잘 가려서 삼가라. 여러 가지
그 첨가물이나 이런 방부제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함유된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감별을 해서 식사를 하고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음식 때문에 그 제대로 온 그 학습 능력이 올라오지 않고 그러는 게 많이 있거든요. 건망증을 나이 드신 분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집중력 저하 같은 거, 집중력 저하 같은 것은 어린 젊은 사람들한테도 나타나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건망증과 집중력 저하. 그 다음에 또 같은 개념이 뭐냐면 식곤증. 식곤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밥만 먹으면 그냥 졸려서 자야 돼. 예? 못 일어나. 그냥 비몽사몽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은 기전이에요. 건망증, 집중력 저하, 식곤증. 이것들이 같은 형태의 병리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영양 섭취시킨다고 막 이런 거 조심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뇌에 영향을 준다 생각하면 돼요. 먹는 게 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음식을 잘 관리하는 그런 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담 독소를 음식을 조절하면서 담 독소, 담적 증후군을 치료하면 건망증은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위장만 가지고 위장 때문에만 건망증이 생기냐 하면 그 외에도 한 두 가지가 더 관련이 됐는데 심장 때문에도 그 건망증이 생겨요. 심장 때문에는 왜 건망증이 생길까? 우리가 가끔 비근한 예로 갑자기 당황하고 갑자기 놀래고 예? 두근두근거리고 그러면 갑자기 까매지잖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예? 그게 심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놀래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신경 써도 예민해지고 긴장하고 당황하고 불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심장이 위축이 돼요, 기능이. 그러면서 뇌에다가 혈액을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간적으로 안 돼요. 그럼 뇌세포가 피를 못 받으니까 갑자기 뇌세포가 피를 못 받으니까 뇌피폐혈 현상, 빈혈 현상이 생긴다. 근데 이것이 일시적으로도 생기긴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이면 어떻게 돼요? 네? 지속적이면 그냥 건망증이 되는 거예요. 잘 놀래는 분들, 그리고 퉁퉁퉁거리고 그냥 소심해서 예민하고 긴장하고 그래서 항상 걱정 근심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건망증이 잘 생겨요. 네? 그러세요? 예. 뭐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만들죠. 마음이 막 급하고 예. 여가 두근거리고 막 네. 그런 게 있어요. 예. 아주 이 말씀하시는 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심장을 강화시켜요. 심장을 우선 강화시켜서 강하게 해서 혈액 공급을 뇌에다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산소 공급을 많이 해요. 산에 같은데 좋은 산에 좋은 나무들 있고 피톤치드나 이게 공기 좋은 데 가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코로 그 좋은 공기를 들이셔서 여기 이 흉곽을 확 이렇게 크게 확장을 시킨 다음에 나쁜 건 다 뽑아내고 하는 그러한 그런 엑서사이즈를 산 같은 데를 자주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하면서 심장을 강화시키고, 평상시에 웬만한 스트레스는 그냥 넘어가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냥 옛날에는 이거저거 다 그냥 걱정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아유 그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생각도 필요하겠죠. 후 뱉어내세요. 저는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아요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 어떻게 없애는 줄 알아요 저는? 네? 스트레스가 들어오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훅 들어와요. 누가 나한테 뒷담화를 했어. 저놈 말이야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걸 들었어. 그럼 그게 쑥 들어와. 죽겠어요. 그럼 막 심장이 막 두둥거리고 답답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소리 나오고 그냥 흥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쑥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오냐? 심장과 간으로 들어와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들어오는 순간에 후 뱉어버려요. 그럼 나가요 진짜로. 네? 나간다고. 해보세요. 나는 그런 생각을
이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막 그래서 정말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겠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 심장이 그때서부터 이제 나쁜 호르몬 생기고 심장 근육 위축이 되고 혈액순환 안 되고 하는 병은 지가 받는 거야. 그래서 후 뱉어내면 그 스트레스가 여기에 둥지 틀질 않아요. 둥지 틀기 전에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가 더 있어. 간장과 관련된 게 있다고. 사실 간에는요, 이 상화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간에는 열이 있어요. 열, 에너지. 우리 몸이 몇 도죠? 36도에서 37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따뜻하다고요. 그건 어디에서 그러냐? 간하고 심장이 열을 만들어내요. 열 공장이에요. 콩팥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열량이 생긴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열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열 따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열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예?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열이 있어야 행동하는 거야. 사람들이 일을 하고. 열이 없으면 축 처져요. 그 열이라고 하는 건 체온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다 적극적인 일을 도와주는 호르몬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까 그 정보가 이 뉴런에서 옆에 뉴런으로 정보가 기억이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걸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되게 이런 호르몬들을 치매 환자들한테 씁니다. 그러면은 그 호르몬을 주면 막 기억이 촉진이 돼요. 근데 그것이 그 호르몬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간에 상화를 올려주면 그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건망증이 심하고 치매가 있을 때는 이 간장에 열을 올려요. 그래서 대개 간에 그 상화가 떨어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울증에 잘 빠져 있는 사람들. 축 처지고 소극적이고 그냥 방 안에만 처박고 있고 사람하고 안 만나고 또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적극적으로 뭐 사람들하고 만나고 일도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냉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간 상화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건망증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방 치매로 와요. 또 우울증으로 잘 빠져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건망증에 대한 원인 배경을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그래서 위장에 음식 조심하면서 위장의 담을 없애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뇌에다가 혈액 공급시키고 그 다음에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호르몬을 촉진하는데 간을 도와주면 건망증 없어지고 더 치매로 가지가 않을 수가 있죠. 아시겠죠? 예? 이제 이 건망증이라고 하는 병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만 생각해서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조심, 또 심장을 강화시키는 운동과 호흡법,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뇌 기능 장애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오늘은 건망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